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리플 XRP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5% 하락한 3,577원이고요. 일봉상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또 장대 음봉이 나온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장대 양봉 나왔던 엊그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 새벽이었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무려 3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월요일에 마이너스 18.87%, 19%나 빠졌네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한 5%, 6% 빠졌었죠. 하락분을 저녁 들어서 다 만회하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3,574원, 거의 20% 빠졌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6% 급등한 이후에 다시 또 20%나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이 상태. 이러한 리플의 가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특히 이 리플을 고점에서 구매하신 분들, 4,000원대 넘어서 5,000원 가까이에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멘탈이 좀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리플의 가격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 리플을 추가로 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니면은 더 빠질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러한 전체적인 리플의 가격 흐름, 전략적 투자 포인트,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전략자산 비축으로 리플이 확정이 된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면들까지 오늘 좀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와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시장의 제도화와 안정성이 강화되면 이러한 변동성은 줄어들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중국의 10% 추가돼서 총 20% 올라간 관세, 이러한 부분들이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거시경제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암호화폐, 특히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위험 자산을 꺼리는 심리가 더욱 증가하고 있죠. 리플이 36% 폭등한 이후에 20% 하락했듯이 비트코인도 역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현재 업비트 가격 기준은 1억 2,620 정도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78,000을 깼던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95,000불까지 다시 상승을 했지만 지금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83,000대로 주저앉은 상태이고,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1억 2,600만 원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지금 3.4%대를 대략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도 1,460원으로 많이 올랐죠.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추가되면서 국내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비싼 환율과 기프로 인해서 선뜻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 비축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에이다가 76%나 상승한 만큼 하락폭도 더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플보다는 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에이다는 큰 폭의 상승으로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한 상태고, 솔라나는 거의 다 내려왔고요. 이더리움이 좀 심각했죠. 이더리움은 아예 전 저점을 갱신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최저점을 기록하는 상태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 주요 알트코인, 이 전략자산 비축에 언급됐던
있었던 리플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필두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다른 미국 코인들, 알트코인들 위주로 일정 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을 시작한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다닐 등 합성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예정대로 오늘부터 한 달 유예를 했었죠. 2월 4일에. 오늘 3월 4일에 한 달 유예한 그대로 실행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유럽연합, EU 국가에도 관세 25%가 부과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혔는데요. 네, 문제는 교육국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중금리 인하는 당연히 지연되겠죠. 금리 인하가 늦춰지게 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또 줄어들게 되고요.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은 이번 케이스처럼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은행 준비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틴 슐레게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가 있고요. 이번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역사상 최고 해킹 금액으로 기록된 2조 1천억이나 되는 해킹 피해를 글로벌 3대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해킹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거시경제 흐름이 변수로 작용하게 생겼습니다. SEC의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소송 취하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면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비트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세력이 됐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많은 수량들을 이미 처분해서 비트코인이나 그 외 현금성 자산으로까지 다 전환시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2조 1천억 원에 대한 해킹 자금을 동결할 수 없고 회수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현재 24로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월 27일에 한번 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최저점이 26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작년 9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알트코인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최저점을 기록했던 순간이 바로 9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9월이요. 그때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2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 2월 27일 며칠 안 됐죠. 그때가 20으로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역사적으로 이 시장은 퍼드,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투매하고 포기하는 그런 항복 심리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때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하고 의심이 가서 투자하기가 힘든 이 시점이 가장 싸게 코인을 사실 수 있는 접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를 살펴보시면 현재 10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요. 최근에 1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때는 아까 보셨듯이 작년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였을 때 작년 9월 3일 그때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3이었죠. 지금 15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이 알트코인들의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한 그런 시점이라고 가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코인들이 바로 리플 XRP랑 에이다,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비축으로 선택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 리플과 에이다, 솔라나 전략적 비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세 가지 알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왜냐하면 락업 예치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측면에서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닉 카터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 파트너는 이 X를 통해서 대체 가상자산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셀레츠키 스페이스 아이디 사업개발 책임자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우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는 있다. 하지만 XRP와 에이다의 경우에는 메인넷인 XRP 레저와 카르다노는 총 락업 예치금,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모든 민코인들은 다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다 발행할 정도고, 그 다음에 디파이 생태계나 디앱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네트워크 기반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더리움 갖고 다 솔리티 언어 갖고서 다 진행을 했었던 상태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바로 이제 솔라나로 다 넘어갔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BSC 체인 그쪽에서도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었는데 솔라나한테 바이낸스 BSC 체인이 좀 밀렸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비축에 포함될 수는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면을 지적하면서 꼬집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XRP나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전략적 가상자산 비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화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듯이 트럼프 주변이 암호화폐로 악취가 난다. 혈세로 비축하고 측근 후원자 잭팟 터트린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전략자산 비축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관련된 지지자층 다수가 이 암호화폐 투자에 연관돼 있고요. 특히 암호화폐 차례에 데이비드 sak스가 솔라나의 초기 후원자이자 주요 투자자였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보유한 암호화폐들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sak스의 투자 회사가 아직 일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일가가 얻을 이익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에 직책을 두고 있죠. 아울러 트럼프가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이 회사는 최대 2억 5천만 달러, 3,600억 원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소유한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수고요. 트럼프의 가까운 동료들은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리플 XRP의 가격은 향후에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네, 그 부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전에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잊고 아직 못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고래도 지금은 안 산다 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 지금 전략자산 비축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앞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온 시점에 우리의 리플과 그 외에 에이다,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급격하게 다시 상승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3월 7일에 열린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어떠한 확실한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가 있고요. 확실한 부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리한 거시경제 이슈나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3월 7일 금요일에 열릴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금요일까지 시장이 일정 부면 상승세로 만회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확한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명확한 부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재차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명확한 사항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을 어느 정도 더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실 게 솔라나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선물 상장 계획, 그 부면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추가로 나온다면 솔라나는 조금 이 하락 부면에서 지금의 이런 극심한 하락을 추세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CME가
솔라나 외에도 리플 XRP, 카르나노, 에이다 선물 상품을 추가로 상장할 수 있다면, 상장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비축 그 코인으로 지명한 우리의 리플 XRP, 솔라나, 카르다노의 상승세는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가 리플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에이다는 4%, 마이너스 4%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하락폭이 또 크지 않았던 만큼 바닥까지 다 내려오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리플보다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플은 거의 바닥을 다시 찍었고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보면 만회는 하고 있지만 아주 약한 반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넘어야 할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역시 이번 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리플이 36% 폭등했다가 다시 20% 하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리플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리플이 이제는 또다시 하락을 해서 이 구간 2,4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저 블런과 함께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가 헤드앤숄더로 하락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1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힙소 타입으로 말아 올리면서 아주 절묘한 시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등을 했죠. 그러고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시행되는 관세 문제 때문에 다시 재차 하락을 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바로 3월 7일에 있을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긍정적인 소식,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면 일정 부면 상승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확실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면 재차 요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깰 건지, 121선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첩되는 부면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20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시간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저 블런의 영상을 앞으로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3번의 불장을 경험한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